안녕하세요, 도드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아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또 디딤돌 대출 5일 만에 다시 축소 얘기가 나왔네요. 유예 기간 두고 비수도권 적용 예외. 그리고 전문가 의견은 갈지자. 횡보의 시장 혼란만 키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완전히 이건 뭐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게 저번 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저번 주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역대급 뒤통수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처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뭐 정부 쪽에서 이제 이렇게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초에도 이제 또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 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이렇게 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좀 너무 헷갈려요.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 혼란스러우시면 네. 저희 여기 정부 정책 자료를 가보시면 됩니다. 정책 자료실에 가면 네네. 그 정책 자료실에 이제 자료를 올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기서 올라왔어요. 이 자료를 그때 이제 바로 올렸는데 이날이 이제 18일 보도 자료 올라온 거를 이제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 중단, 네.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네. 지금 계약했는데 나는 지금 5천만 원, 7천만 원이 부족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냐 해서 막 그때 커뮤니티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 조치를 취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올라온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보완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딤돌 대출이 뭐냐. 그래서 디딤돌을 밟고 딱 점프를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완전 이거는 이제 싸다구를 날리는 점프하지 마. 갑자기 끌어내리고 네, 이제 막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데, 디딤돌 대출을 이제 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은 요렇고, 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일반은 2.5억, 생애 최초는 3억, 그리고 신혼기 가구는 4억까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이용 기간부터 뭐 비거치, 원균, 군들, 분할, 상한 등등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상 주택은 8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 네. 그리고 평가액이 5억에서 신혼가구는 6억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이 정책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건데, 네네. 이거를 이제 줄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줄이고 지금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또 건드리는 게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이제 DSR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DSR 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버팀목 대출로 해주는데 버텨라. 전세 살면서 잘 버텨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순자산가액은 요렇고, 그래서 내려보면 8호제곱미터,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3억, 네. 그리고 신혼가구는 4억까지.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출을 한도를 이제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전세 금액의 이제 70% 이내까지. 예, 해서, 그리고 신혼가구는 80% 이내까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DSR을 포함해서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민들한테 디딤돌을 해주고 버팀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정책 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디딤돌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이거를 하는지 차라리 이제 만약에 고가 주택이라든지 네. 만약에 뭐 9억 이상 예전에 이제 15억 이상 뭐 초과하는 아파트들에 이제 대출 제한을 걸던가 네. 뭐 이런 상황들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고가 주택에 대출 제한을 거는 게 이 디딤돌 대출 제한을 거는 것보다 대출 총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5억짜리 10% 줄여봐야 5천인데 네. 15억짜리 10% 줄이면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대출 총량을 줄이면 고가 주택의 대출을 줄이는 게 유리한데 네. 왜 자꾸 이런 거를 줄이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세자금 대출은 이것도 이제 DSR로 이제 하겠다.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으로 연기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강수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하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계속 그 보증금을 정부 세금으로 메꾸기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있나요? 아파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뉴스테이라고 해서 네. 공적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8년,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이제 민간 임대를 하는 아파트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 임대 형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가 없거나 그 해당 건설사가 자금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러다 보면 뭐 8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6년 하다가 얘네들이 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뭐 10년 하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 도산할 수 있는 거고. 5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도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도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자금이 안 돌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 중간에 도산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거는 전세 사기를 그 건설사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그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제 파산을 당해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라든지 그 집주인이라든지 특히 빌라 같은 경우 그때 이제 126% 룰을 얘기했는데 150% 룰로 가서 실제 매매가랑 전세 대출 보증 받은 거랑 그 가격대가 바짝 붙어 있는 것들. 예. 예.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하거나 또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전세를 1억 6천, 1억 7천 주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더 받아가 역전세라 그런가 이거. 그거는 이제 역전세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건데. 거꾸로 가는 거. 예. 네. 와, 이런 상황으로 가면 말이 되나요? 1억 5천짜리를 1억 6천, 1억 7천에 전세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가 매가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역전세가 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그냥 역전세인데 이거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사기를 이제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뭐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자기는 보험 적용을 못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벌어진 이 전세 사기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파트에 이제 들이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약간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전세 받는 사람들의 소득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겠다고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소득 수준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네. 소득 수준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계속 양극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오늘 조금 더 길게 하자면 대출 제한은
계속 있었어요. 이제 차트를 여러 개 가져왔는데 과거에도 LTV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7년도경에 DTI랑 DSR을 또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까지 해가지고 DTI, DSR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냥 뭐 수직 상승, 네, 예. 집값 폭등의 시대.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뭐 정책 대출은 과거에 네. 한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눕는 시간도 있지만, 아, 네. 예, 결국에는 이 사이클은 장기 사이클에서는 그냥 쭉 간다. 예,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도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부동산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정책은 계속 바뀐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당국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그리고 네. DSR 119 문건 수준 규제 검토,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네. 새마을금고가 참 많이 나오네요. 문제가 좀 있죠. 뭐 횡령 사건도 있었고.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 9개월 만에 하락. 네, 그래서 3포인트, 이거 어제 읽었던 뉴스 같네요. 3포인트 하락했고. 네, 맞아요. 가계대출 옥죄자 매매 심리가 위축. 현금 부자 수요층 여전, 약보합 이어질 때. 그래서 이거 이제 평균 지수보다 지금 현재는 위에 있다. 네, 어제 맞아요. 그렇게 봤었죠. 네,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죽고 거래량이 죽고 수급이 이제 낮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런 뭐 대출 갖고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서울 안에 있는 낙후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진행해버리고, 네. 그리고 안 된 것도 빨리 구역 지정을 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주고, 이거를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빨리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네. 늘려야지만, 막 예전에 그 보금자리 주택 막 때려짓고, 네. 그때 막 2기 신도시를 서울 인접에 그냥 빠바박 때려지니까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눌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다주택자를 제한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한 채로 중심지로 오려고 그러고. 아, 맞아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뉴스가 나왔죠. 네. 네, 송파로 지금 다 왔다 그러고 강남으로 온다 그러고. 맞아요. 네. 상급지로 가면은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1급, 2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1급지, 3급지에 있는 사람은 2급지, 네. 4급지에 있는 사람은 3급지.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제한 다 풀어버리고 공급 물량 때려짓고 폭탄으로 하면 굳이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장은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참 시장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를 시장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네. 이게 다시 이게 어디로 뻥 이렇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선의 비유를 하셨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계속 장기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참 위험한 정책들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항암제를 놓을 게 아니라 아예 수술을 해버려야죠. 아, 그렇죠. 네, 열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도려내야죠. 도려내서 네. 진짜 다시 뭐 네. 이제 좀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곳곳이 공사비 암초, 둔촌주공 입주까지 공사 중단 잡음, 그리고 전문가 공사 중단 우려 현장 수두룩, 공급 불안 가중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최근에 이제 해주셨던 얘기. 네, 쓸데없는 걱정이다. 연예인 걱정이다. 둔촌주공은 맞아요. 걱정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가 뭐 국감을 받든 공사비를 뭐 국감을 하던 말던 뭐 어차피 지네들이 다 알아서 협의해서 다 할 거다. 네.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못 줘서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개인이 파산하거나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금융권이 파산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가격이 올라서 서로 저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누가 뭘 빼먹고 뭘 헤쳐먹고 막 그런 사람들은 감옥 보내고 그쵸. 하고 하면 됩니다. 네. 가격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전문 필진 분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글을 보시게 되면 과거 이제 부동산에 대한 흐름 네. 그리고 그때 심리 이 가격이 올랐을 때 나는 집을 못 샀어. 누구는 샀어. 뭐 누구는 돈을 벌었냐? 그리고 다주택자였냐? 아니었냐? 근데 지금 집이 올랐는데 물가도 다 올랐잖아. 네. 그리고 나는 2급지에 있는데 지금 집값이 올랐어. 나 1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1급지는 더 많이 올랐어. 네. 막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이제 심리들을 보여주는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